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트박입니다. 기다림의 1%죠. 예, 여러분들은 기다림 1%가 반드시 되셔야 합니다. 적어도 제 구독자라면 말이죠. 구독, 좋아요는 의리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지금부터 솔직하게 한번 시장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라디오처럼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냥 넋두리인데요, 정말 솔직한 이야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코인 시장에서 1번 절실한 사람을 많이 응원합니다. 절실한 사람, 간절한 사람 있죠. 간절함, 이건 못 이겨요. 예, 그 두 번째, 그냥 돈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재미로 하는 사람들이 있죠. 돈이 많으니까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되고, 뭐 코인도 할 수 있고, 주식도 할 수 있고, 부동산도 할 수 있고, 땅도 살 수 있고, 여러 가지를 많이 건드리는 분들이 있죠. 이분들이 두 번째 부류고, 세 번째는 뭐냐? 관종이라고 하죠. 우리가 한번. 그냥 관종이 뭐죠? 유튜버거죠. 유튜버. 예, 유튜버가 관종입니다. 관종이 돈을 버는 시대라고 하죠. 자, 관종은 과연 세부적으로 보면, 이 디테일하게 보면 과연 무엇일까?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존감이 오히려 좋을 수도 있지만, 자존감이 떨어지는 그쪽이 수도 있는 게, 투자 시장은 뭐냐? 내가 시장을 맞출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맞추는 빈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예. 인정을 받는 거니까, 어떤 분야에 인정을 받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100% 계속 맞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정말 유명한 경제 전문가도 시장 몰라요. 그거 지금 아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 시장을 어떻게 알아요? 예? 올라갈지 떨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압니까? 확신을 못 하잖아요. 예측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죠? 시장에는 이런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절실함과 돈이 많은 사람과 간절하고 관종인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하지만 관종이 뭐냐? 시장을 맞추려 하는 사람들인데, 만약에 틀렸을 때 어떻게 되냐? 자존감 바로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깊은 슬럼프에 빠지곤 하죠. 그죠? 자, 절실한 사람들은, 그리고 간절한 사람들은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뭐냐? 내가 집안이, 솔직히 해야 됩니다. 집안이 넉넉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집안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좀 금전적으로 힘들면 부모님한테 손 벌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금전적으로 힘들어져서 온전히 내가 해결을 해야 되는 사람들도 많죠. 그럼 그 사람들은 뭐예요? 뒤가 없는 거예요. 뒤가. 내가 열심히 투자 시장에서 공부해가지고 한두 푼 모아가지고 들고 뭐 이렇게 비트코인이든 뭐든 했는데, 이게 사라져버리면 누구에게 손을 벌릴 수가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간절하신 분들이라면, 모든 대중과 같아서는 절대 안 된다. 같아서는 절대 안 된다. 자, 우리가 이쪽으로 한번 가보면, 이 코로나 패닉셀 아는 사람이 있었을까? 인류의 이 지구상에 이 코로나의 하락 아는 사람이 있을까? 없잖아요. 이거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찍고 올라갈 것이라고 아는 사람이 있었을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다고요. 근데 자산은 올라간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알고 있고, 올라간 것만큼 내려간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마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마음. 자산 시장 올라가는 거 모릅니까? 비트코인 자산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부동산 떨어진데 올라가죠. 주식 떨어진데 올라가잖아요. 이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는. 근데 내려갔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려갔을 때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지. 뭐가 중요해요? 차트가 중요합니까? 기술적 분석이 그렇게 중요해요? 저도 제가 유튜버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그냥 이평선, 주봉상, 월봉상의 큰 그림만 그냥 주구장창 말씀드렸어요. 막 디테일하게 쪼개서 얘기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네, 왜냐, 저는
그런 엄청난 트레이딩의 능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선물 관점으로 해서 시간봉 분봉 쪼개가지고 롱숏을 매일매일 브리핑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저 역시 왜 장기 투자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으며, 장기 투자자들은 욕을 먹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존버하면 그 뭐 되냐? 근데 비트코인은 존버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한때는 장기 투자자를 안 좋아했어요. 그거 뭐하는 짓이냐, 그거 뇌 없는 거 아니야? 그거 뭘 존버를 하고 있어? 치고 빠지고 치고 빠져야지. 근데 코인 시장에서 보니까 현물로 존버한 사람들이 인생을 졸업했더라고요. 통계적으로. 근데 우리가 코인 시장에 원효띠라는 우리 큰형님이 있죠. 600만 원으로 몇천억을 벌고 뭐 1조 가까이 벌었다는 얘기도 있죠. 물론 이 사람은 타고난 사람이고요. 전 세계의 코인 시장 중에 몇 없는 트레이더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분처럼 되고 싶은 마음은 좋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돈을 전부 갖다 줄 생각을 하고 시장에 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솔직한 거 아닙니까? 시장에 돈을 전부 갖다 줘야지. 1조를 벌어야 되는데 600만 원 가지고 시작했던 원효띠가 몇천억 1조를 벌었는데 이 1조가 시장 떠나기 전에 0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 현혹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간절한 사람 그리고 급한 사람도 선물시장 자꾸 얘기하는 건 뭐 그걸 디스하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원효띠 같은 트레이더가 되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그냥 장기 투자해가지고 워렌 버핏 같이 아니면 마이클 세일러나 돈 남은 누나나 뭐 테슬라 우리 CEO 일론 머스크처럼 그냥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그런 분처럼 되고 싶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존버와 이 트레이더를 편을 나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트레이딩에는 우리가 흔히 하는 원효띠가 있고 존버로 돈을 번 유명한 현물 존버분들은 우리 주변에서 많이 있어요. 근데 선물로 뭐 잘된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많지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매수 아니면 매도 뿐이기 때문에 이 둘 중에 하나의 선택지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매수를 했으면 매도를 하는 거고, 그죠? 이 두 개 아닙니까? 매도했으면 또 언젠간 매수를 하겠죠. 그죠? 이 두 가지 선택사항 중에서 절실한 사람들은 과연 어떤 걸 선택할지,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간절함. 제가 맨날 이제는 솔직하고 싶습니다. 비트코인 이제 25,000불 떨어지고 이제 내려가면은 15,000불 깨지고 이게 아니라 저는 오늘부로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이 이미 저점이 나오고 나서 추세를 전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정말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지만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 저점은 깨지 않는다고 수도 없이 말씀드렸고 이게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이게 대하락입니까?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딱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두서없는 내용이지만 적어도 우리가 개미라면 하락이 나올 때는 용기 있게 살 수 있는 그 능력은 하나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상승에 올라타는 행위는 하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딱 이것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차트라는 거는 좋습니다. 근데 이거 백날 공부해봤자 우리 마음은 어떨까? 내가 기계인가? 내가 감정이 없나? 정확할 수가 있을까 과연?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다시 여기서 팔고 이게 될 수 있을까 진짜로? 저도 약장수처럼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과연 가능할까? 정말 가능한 일인가? 그것에 대해서 의문이 너무 많아요 요즘에. 이래서 제가 유튜버를 하면서 이걸 정말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솔직히 비트코인 25,000원이든 28,000원이든 29,000원이든 뭐 3만이든 다 살 수 있는 분야인데
근데 이게 내려온다면 이게 내가 과연 팔아야 될까? 지금 당장? 근데 안 내려 올라갔을 때 또 위에서 사는 그런 오류를 범하진 않을까? 그래서 하나만 얘기한 것 뿐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만 하면 사실은 괜찮다고 보거든요. 지금 비트코인 몇 프로 떨어졌죠? 한 3% 빠졌죠. 알트들 한 10%에서 뭐 좀 빠지지 않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 큰일 날 일인가요, 지금 이게? 시장이? 비트코인이 이제 이렇게 올라와서 이게 한 3% 정도 내려왔는데 이게 뭐 되게 크게 힘든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이런 거 다 봐왔는데 이거 좀 내려갔다고 이게 뭐 난리 나고 이게 크게 빅쇼트가 나오고 시장이 다시 떡락하고 막 이런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진짜 비트코인 끌고 갈 수 있을지도 의문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이 경기 침체가 저는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경기 침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뭐 달러도 지금 좀 반등하지 않나요? 주식도 나쁘지 않고. 근데 우리가 너무 쫄아 있는 건 아닌가, 이 시장에 대해서. 쫄아서 결국에는 내가 가진 신념이 있었는데 결국 이건 무너지고 군중 심리로 남의 말을 다 듣고 그쪽에 무리로 들어간 건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차트를 한번 이렇게 보자고요. 이게 내려왔고 올라갔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아직 어떤 모습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방향성을 예측할 수는 없잖아요. 올라오면은 고점이 나온 거고, 이 항상 원웨이 상승은 없으니까 이제 상승이 나오면 어느 정도 조정이 있겠구나. 그래서 이 조정에는 우리가 살 수 있는 용기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 취지예요. 이게 다른 게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자, 차트, 그 다음에 원효띠, 트레이딩. 근데 여러분들 존버도 이거 실력입니다. 이게 가장 큰 실력이에요, 이거. 몸에서 지금 진짜 사리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인정을 받아야 되는 분야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개미고 절실한 분들이라면 이 시장에 이거 목숨 건 거, 이거 뒤에 없는 사람입니다. 간절함. 집안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도 코인 많이 할 거예요. 왜냐, 남들 돈 많이 벌었으니까 나도 한번 벌어보고 싶다 해서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벌어야지. 그러면은 뒤가 없는 거예요. 내가 돈 날리면 뒤가 없다고요. 부모님한테 돈 못 벌리는 사람도 많을 거라고요. 마지막 돈일 수도 있고요. 마지막 투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내려올 때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라야죠. 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겠죠. 달라야 된다는 거겠죠. 뭐가 달라야 되겠어요? 떨어지네? 왜 떨어지지? 뭐가 악재가 나왔나? 이거 너무 이거 경기가 좋은데 오히려 이거 금리 더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야, 달러도 반등하는데. 이거 근데 왜 비트코인 내려가지? 쳇바퀴 계속 다람쥐 쳇바퀴 굴러가는 거예요. 금리 인하하면 비트코인 좋은 거 아니야? 달러 내려가면 비트코인 좋은 거 아니야? 경기가 안 좋네? 비트코인 안 좋네? 달러 다시 올라가네? 비트코인 안 좋네? 금리 인상 아직 더 해야 되네? 비트코인 안 좋네? 우리 언제까지 이런 거 해야 되죠? 이런 것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자, 기다림의 1%라는 뜻은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막 논의하고 상의하고 매일 똑같은 얘기하면서 시장이 어쩌고 저쩌고 되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 나와서 여기 있는 거예요. 혼자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림. 그래. 하지만 결국에는 자산이잖아. 나는 믿어. 그게 기다림의 1%입니다. 예. 여러분들 믿습니까? 비트코인? 믿어요? 이거 내재 가치 없어요. 뭐가 있는데, 얘가 뭐 실적이 있어요? 어디 뭐 직원이 있습니까? 뭐 어디 건물을 세워서 뭐 애플 같은 회사예요. 아니잖아. 이게 뭐 아마존입니까? 구글입니까? 아니죠.
그죠? 근데 비트코인이 뭐 실적이 안 나온다고 하락합니까? 비트코인은 오로지 뭐죠? 주기 사이클도 있지만 유동성과 사람들의 관심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관심이 조금만 올라가면, 거기에 돈만 조금 들어가면은 오르락 했다가 막 내려갔다가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라디오처럼 얘기하지만 이게 비트코인 로그 차트입니다, 여러분들. 자, 재밌는 겁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계속. 근데 계속 올라간다는 거예요. 뭐냐? 내재 가치가 없잖아요, 지금 얘는. 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이 사이클 우상향 패턴을 그리면서. 근데 얘가 뭐가 생기고 막 뭐 비트코인 회사가 뭐가 돼가지고 뭐 직원도 막 몇만 명에다가 갑자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이 좋았다가 또 빠지면, 그럼 비트코인은 이거는 의미 없는 거예요. 근데 얘는 어떤 이 종목보다도 하나의 자산이고 화폐 저장 뭐 수단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 정도만 우리가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의 정도라고 봐야 돼요. 우리가 암호화폐 시장 들어와가지고 수많은 경제 전문가와 함께 한 2년 정도를 우리가 파악을 했어요. 인플레이션과 뭐 전쟁과 금리 인상, 금리 인하,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 침체와 그다음에 일본의 뭐 금리 인상과 뭐 유럽, 영국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나라들의 어떤 이슈 때문에 조금 따라다닌 건 있지만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단 한 가지 뭐냐면, 비트코인은 사실상 아직 만들어진 게 없고 내재 가치가 크진 않다. 근데 가격으로 얘는 증명을 해온 것 뿐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흥미롭고 더 좋은 장이 아주 많이 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하락을 하고 옆으로 길고 상승이 나왔고 이 고점을 아직은 뛰어넘지 못했지만 떨어진다 한들 추세를 결국에는 돌려 세우는 상승은 나올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같은 이런 현상, 아무도 알지 못한 현상, 여러분들은 몰라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이런 현상이 나올 때 승부, 쇼부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마 대다수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우리 트레이더박 기다림의 1% 구독자님들은 반드시 그 행동을 하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늦은 밤에 헛소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하게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구독, 좋아요는 의리로 부탁드릴게요. 파이팅!